네, 대구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시리즈 벌써 8번째 시간이네요. 저희가 대학의 발자취를 시대별로 쭉 따라오다가 이제 주제별로 좀 더 깊이 파고들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지난 시간에는 특수교육 분야를 살펴봤고 오늘은 대구대학교의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축이죠. 바로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잘 봤습니다. 네, 저도 자료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정말 대구대학교 설립 정신하고 사회복지는 이거 뭐 뗄 수가 없는 관계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학문 분야 하나가 아니라 거의 뭐 정체성 자체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대학의 존재 이유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뿌리 깊은 연관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로 이어졌는지 그 과정을 좀 따라가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역시 시작은 설립 정신부터 봐야겠죠. 자료를 보면 설립자 이영식 목사님, 이분의 초기 활동들, 예를 들면 시청각 장애 학생들과 라이트하우스에서 같이 생활하셨던 경험이요. 네, 그 경험이요. 그리고 또 일본의 그 가가와 도요히코, 이분의 빈민구제 활동을 직접 보고 오신 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대학의 첫 이름이 한국사회사업대학이었다는 거. 사실 이게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예, 사회사업을 아예 간편으로 내걸었다는 건 단순히 이론 연구를 넘어서서요.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려는 그런 실천적인 의지를 대학의 본질로 삼겠다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죠. 그 정신이 쭉 이어진 거군요. 네, 이태원 초대 총장님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청소년, 노인 복지에 정말 헌신하시면서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셨거든요. 그래서 1982년에 세계 박애주의자 상도 받으셨군요. 맞습니다. 그 헌신이 이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다는 증거죠. 이런 실천적인 의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학문적인 노력도 꾸준했네요. 자료 보니까 복지국가론이라든지 사회사업 방법론, 산업사회복지 이런 연구나 책들이 계속 나왔다는 건데요. 네, 시대 변화에 맞춰서 연구의 폭도 계속 넓혀온 거죠. 그런 노력들이 또 구체적인 조직으로 나타난 게 재활과학대학이나 사회복지대학원 설립인가요? 네, 특히 그 두 조직의 설립은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그냥 학과 몇 개 늘린 차원이 아니고요. 복지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니까 그 요구에 맞춰서 대학이 좀 전략적으로 움직인 거죠. 전문 인력을 제대로 키워내겠다 이런 의지였군요. 그렇죠. 체계적으로요. 그래서 2002년에 대학교육협의회 평가에서 사회복지 분야 우수대학으로 딱 선점된 게 어찌 보면 이런 꾸준한 투자의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대구대학교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장애인 복지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이 분야에서 유독 국내 최초 기록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많죠. 1981년에 국내 최초 점자 도서관을 열었고 이게 시작이었고 2004년에는 점자 음성 안내 수목원 이것도 특이하네요. 네, 그리고 2006년에는 점자 출판 박물관도 개관했고요. 그리고 2011년에는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K-페이스까지 와 정말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이 최초들이 단순히 그냥 시간상으로 빨랐다. 이걸 넘어서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는 사실 좀 소외되거나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특정 장애 영역의 필요를 먼저 읽어낸 거예요. 또 접근성 확대로 실현한 아주 좋은 사례들이죠. EBS 수능교재 점역 사업 같은 것도 그런 맥락이겠네요. 교육 기회를 넓히려는 실질적인 노력. 물론이죠.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반짝하고 끝난 게 아니라 5회 연속으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는 건 이런 노력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시스템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꾸준했네요. 근데 이런 노력들이 학교 담장 안에만 머문 게 아니라는 점도 좀 인상 깊었어요. 1985년부터 여성대학 같은 걸 운영하고 또 지자체랑 협력해서 참단 실버, 재활 복합단지 MOU를 맺는다거나 취약계층 복지 지원에 나선다거나 이런 모습들이요. 네, 비호동산 같은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한 것도 그렇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대학이 가진 자원을 나누는 건가요? 그렇죠. 대학이 가진 인적, 물적 자원들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면서 말 그대로 열린 대학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원 운용이나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같은 것들도 다 비슷한 맥락이고요.
아, 그러니까 설립 정신에 뿌리를 둔 그 봉사와 실천의 영역을 캠퍼스를 넘어서 지역사회 전체로 확장하려는 거군요. 네, 바로 그런 시도인 셈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요. 대구대학교의 사회복지 분야는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아주 뚜렷한 설립 정신에서 출발했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 학문적 역량을 꾸준히 키워왔고, 특히 장애인 복지라는 특화된 분야에서는 정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면서 발전해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건 그냥 이념이나 구호로만 그친 게 아니라 실제 교육, 연구, 그리고 정말 필요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랑, 빛, 자유를 실현해 왔다는 점인 것 같아요. 바로 여기서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만의 어떤 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료에서도 봤듯이 대구대학교는 점자라는 매체를 통해서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정말 오랜 역사와 또 강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독보적이죠. 근데 요즘은 뭐 스크린 리더라든지 인공지능 같은 디지털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면서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막 변하고 있단 말이죠. 네, 엄청난 변화죠. 그럼 과연 대구대학교는 이런 기술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과거 점자 보급에 쏟았던 그 열정과 노하우를 가지고 앞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정보 접근성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새롭게 또 효과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